결단의 속도 그리고 몰입. 사실 제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작년에도 많이 생각했던 단어였고, 속도라는 거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결단의 속도라는 거를 붙여서 하는 내용하고 저는 속도만 생각했던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슬로건을 건 내용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동영상을 찍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 내일 좀 멀리 좀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갔다가 수요일 밤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미리 찍고 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우리 임페리얼 그 미팅, 줌 미팅이 8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이 퓨처 셀프라는 이 책, 지난번 처음 읽었을 때하고 또 다시 읽으면서 느낀 점들이 굉장히 달라요. 왜 그렇게 똑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느낌이 다를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 제 자신이 처음 읽었을 때는 좀 이 퓨처 셀프의 내용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읽는 지금은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제 기분이 좀 그래서 좀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는 내가 미래에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이렇게 확신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기쁜 마음에 그 내용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또 다음 달에 읽게 될 이 책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은 유튜브로만 이제 좀 오디오북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이번에 아마존에서 제가 주문을 해서 도착을 했어요. 아직 읽진 않았지만 요거는 제가 퓨처 셀프를 한번 끝까지 이번 달 안에 다 읽고 나서 이제 읽을 책인데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사실 궁금하다기보다 이 책이 왔으니까 이제 한번 쭉 훑어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훑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읽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읽어야지 하면서도 읽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평소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꾸준함과 관련된, 사실 습관이라는 것도 꾸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꾸준함이 정말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에 나옵니다. 사실 알고리즘 덕분에 제가 이런 유튜브를 보고 나면 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요새 나는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이 많이 지금 떠 있나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자기계발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습관 이야기, 그리고 꾸준함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워낙 또 AI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또 물론 당연히 애터미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제 유튜브는 계속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돌고 돌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AI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좋은 점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단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단점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공감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갈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로그인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때 또 차이가 있거든요. 로그인을 했을 때는 이게 나의 이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따라서 올라오는 그런
영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만 봐도 이 사람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구나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머릿속에 이제 항상 유튜브 채널 중에서 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자기 개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되는지,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뭔가 내 자신이 나아져야 되니까 그런 부면에 있어서 많은 채널들을 보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 그것도 다 이제 자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습관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제가 작심삼일 타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주일 타파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성공 중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습관을 가볍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아주 너무 어려웠다면 정말 포기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제가 팔굽혀펴기를 어깨를 다친 뒤로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해봤는데 예전에 한번 했을 때 너무 아프니까 하다 중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팔굽혀펴기를 쉬지 않고 30개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젊었을 땐 더 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30개까지는 아무튼 제가 거짓말 보태지 않고 30번을 확실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30번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진짜 그 오랫동안 어깨 다친 뒤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30개는 너무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10개까지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 일단은 팔이 아프니까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약간 그런 의욕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 대신 제가 스쿼트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팔을 못 쓸 때 스쿼트를 습관적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스쿼트를 처음에 할 때는 무릎도 좀 아프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라는 자체가 사실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30개가 사실은 이제 힘든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30개에서 하루에 한 개씩만 늘리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팔굽혀펴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사실 김승호 그 대표가 그 유튜브에서 팔굽혀펴기를 100개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늘려가면 100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뭐 김승호 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시도를 안 했었어요. 실행을. 왜냐면 팔굽혀펴기를 예전에 젊을 때 많이 해갖고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의 그 체형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근육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또 근육은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팔굽혀펴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사실 팔이 아파서 못했던 거죠. 나으면 해야지. 그래서 이제 팔이 다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실험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100개를 지금 당연히 100개 못해요. 근데 하루에 하나씩 늘려가서 100개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그냥 재미삼아 정말 이번에는 재미삼아 그래서 1월 1일 날 하나를 했고 2일 날 2개를 했고 이제 오늘 이제 5개를 했는데 뭐 사실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단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하루에 날짜가 딱 이제 정해지니까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6일이면 6개, 7일이면 7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운동은 제가 아침에 그 신발끈을 묶고 나가는 게 5시에 딱 5시 이제 10분에 나가요. 근데 그 시간을 사실 2번 정도를 놓쳤어요. 너무 좀 늦게 일어나 버려가지고 그래도 좀 늦었지만 샤워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었는데
이 달리기도 기본 체력이 준비돼야만 된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 또 이번에 마라톤의 경험이 많으신 또 한 분을 만나서 개인적인 또 조언을 좀 얻었는데, 신발의 중요성 그리고 자세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맘먹고 신발 하나를 사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일 마치고 다른 일 때문에 정신없이 들어왔고,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틈새 신발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을 제대로 신고 한번 해보면 뭔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좀 느껴보려고. 그리고 이제 무릎이 좀 아파요. 그래서 아플 때는 좀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뛰는 거를 저는 속도를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앞에서 나가서 저희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횟수로 이제 계산을 하면 내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좀 이렇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날은 많이 안 아팠어요. 그래도 할만했어요. 근데 둘째 날에 제가 약간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일을 하러 산에 가면 거기서 이제 3일을 있다가 오니까 위치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장소가 저희 집 앞에서 뛰는 거랑 달리.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약간 자갈이 많아서 그래서 무릎이 좀 아프다 싶어가지고 이제 뛰는 거보다 걷는 쪽으로 했었는데, 다시 집에 와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뛰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팔굽혀펴기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이 달리기도 이렇게 동네 한 바퀴, 그리고 동네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점점 늘려가다 보면 마라톤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참 좋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 아직은 짧지만 하는데, 물론 100% 완벽하다라고 제 스스로가 느끼진 못해요. 좀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만족도는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운 거를 이 정도만 실행해도 뭔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분. 그래서 제 자신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생겨서 아무튼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첫 번째는 2026년의 슬로건이잖아요. 애터미의 슬로건. 결단의 속도 그리고 몰입. 사실 제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작년에도 많이 생각했던 단어였고, 속도라는 거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결단의 속도라는 거를 붙여서 하는 내용하고 저는 속도만 생각했던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슬로건을 건 내용은 우리가 결단의 속도더라고요. 이 결단은 내 생각하는 거, 결의는 생각을 하는 거를 결단하면 이제 끝내고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들어가라. 이 내용인데 이게 사실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바로 시작해라. Just do it.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애터미의 결단의 속도를 슬로건으로 건 건 우리가 생각을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 많이 하는 거. 이게 시간적으로 많이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 아이디어를 많이 하는 거는 권장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디어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 아이디어 생각이 났으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결단의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들어갔으면 몰입을 해야 돼요. 몰입을 하려면 산만해서는 안 돼요. 뭐 아시는 내용을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솔직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많은 실행을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오늘 할 일 해가지고 1번, 2번, 3번에서 했으면 체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몰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것만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 시간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2026년에 슬로건이 회장님의 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회장님의 생각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랑 나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 점이 많으시네? 그럴 때마다 좀 기분 좋잖아요. 내가 그래도 회장님이랑 조금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럼 나도 성공의 방향을 잘 맞춰서 가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걸 몰입했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몰입을 해야지, 결과도 나오기 전에 그냥 흩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끝까지 몰입하는 거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활용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AI 활용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AI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걸로 결과적인 어떤 수익을 내는 거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그쪽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몰두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스템 수익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에 항상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도 시스템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채널은 애터미 관련 제품, 그리고 애터미 사업과 관련된 것, 또 애터미와 관련된 것들만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해보면서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배워서 하나씩 하나씩 좀 발전해 가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좀 느끼고 있고, 인스타그램이랑 틱톡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야, 여기에 돈이 많이 몰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우리가 AI를 활용했을 때 활용하지 않은 분들하고 활용하는 분들과의 격차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아직 성공자로서 이런 말하기에는 조금 건방질 수 있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은 누가 봐도 AI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AI 싫어도 하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모이신 분들이 이번에 첫날 14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까지 15명이 이제 모여서 이 AI로 어떻게 지금 좀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오신 분인데도, 여기 참석하신 분인데도 많이 하시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고 싶어서,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날 오신 분이 몇 분 계셨고, 사실 이게 두 번째긴 하지만 새로운 분이 합류돼서 큰 모임으로 15명이 모이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AI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거가 뭔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느끼신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표현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반박을 했어요. 애터미는 어려운 게 아니다. 애터미, 죄송합니다. AI는 어려운 게 아니다. AI를 몰랐을 때는 그냥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만, AI를 알고 난 뒤에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모르는 게 없으니까. 왜? 챗GPT,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대답보다 거기에다 물어보면 훨씬 퀄리티 좋은 그런 답변이 나오거든요. 제가 요새는요, 챗GPT를 통해서 애터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먹고 있는 제품 뒤에 박스에 있는 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게 건강에 어디에 좋아? 이렇게만 질문해도 설명이 쫙 나와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거는 솔직히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챗GPT가 그 사이트를 다 지금 습득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두 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제가 속도라는 단어 자체 하나만으로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애터미 슬로건은 결단의 속도인데, 제가 이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번에 AI 모임에서 이야기를 좀 한 점을 우리
파트너님들에게도 좀 전달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AI의 장점과 단점에서 AI 장점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AI는 정말 좋은 툴이에요. 툴, 도구. 네. 제가 건축 일을 하다 보면 드라이버를 이렇게 스크루를 이렇게 손으로 돌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전기 드릴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의 속도 차이를 물론 힘이 들고 안 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속도에 대한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결과적으로는 속도와 굉장히 관련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할 때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전에 삽질하고 쟁기질하고 하던 게 이제 기계가 들어오면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요. 이 단계마다 이 속도가 점점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툴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툴을 사용하는 사람과 이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쵸? 확실하죠? 제 말 틀린 거 없어요.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이 예전에 이제 컴퓨터 디자인 같은 거를 하셨던 분인데 뭐 며칠이 걸리던 거를 지금 순식간에 몇 분 만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를 하는 분들은 프로그램 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그냥 진짜 뚝딱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었는데 AI가 없을 때는 못했어요. 하나 하고 포기했어요. 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 만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툴을 그 당시에도 어떤 툴이 있긴 있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전문가들은 컴퓨터 큰 거 갖다 놓고 화면 큰 거에다가 화면 여러 개 띄우면서 이렇게 편집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저 작업을 할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될 거라는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은 지가 꽤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노트북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걸 쓰시는데 저는 일찌감치 노트북보다는 핸드폰에 좀 익숙해지려고. 핸드폰도 보면은 그 안드로이드랑 그 애플하고 사용법이 좀 틀리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가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만 쓰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는 이제 좀 자유자재로 써요. 근데 아이패드를 제가 쓰기 전까지 아이패드를 쓸 때도 그냥 하는 것만 딱딱 했는데 기능을 알아도 못 쓰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에 조금 제가 사용을 하면서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아이폰도 한번 사서 써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생각은 좀 바뀌었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3 폴드 폰 나오더라고요. 화면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이제 노트북 필요 없어요. 3장으로 탁탁 펴지니까 핸드폰이 화면이 적은 게 문제였는데 사실 매일 갖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이 AI하고 핸드폰은 완전히 밀접히 이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는 이런 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노트북으로 연결하고 이거 다 시간 걸리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에도 AI가 속도를 단축시키는 것도 우리가 성공자로서 가는 길도 굉장히 짧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축될 수 있다. 속도 때문에. 이 속도.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빨리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제가 지금 말은 조금 천천히 하지만 이것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속도를 빨리 들으실 수 있도록 1.5배, 2배 이렇게도 하는데 최근에 더 빠른 기술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유튜브 10개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2배 속도로 보는 것도 일단은 반 줄이는 거죠.
그리고 운전할 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이 아닌 상황이라면 유튜브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핸드폰으로,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로 그 링크를 요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요약한 거를 읽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읽는 속도도 사실은 꽤 길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글을 좀 빨리 읽을 수 있어서 그냥 속도를 생각하면 그냥 요약한 거를 그냥 한눈에 딱 보면은 이 유튜브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게 좀 되더라는 거죠. 이것도 좀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들었을 때 생각났던 부위가 여기에 생략된 경우도 있어요. 내가 들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았는데 이 요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된 걸 또 쫙 얘기해줘요. 이런 방법으로 유튜브를 보면 하루에 10개가 아니라 진짜 한 50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영화나 노래나 뭐 이런 걸 지금 들으시는 그런 유튜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개발과 관련된 거고, 우리가 지식을 섭취하는 거,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부분의 유튜브는 AI를 통해서 속도도 빨라지는데 AI가 또 우리한테 다른 거를 활용하는 속도도 빨리 해준다는 거죠. 유튜브 보는 것도 이제 우리 빨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도 빨리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AI 활용은 정말 하셔야 되는데요. 활용. 예? 생활에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AI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AI에 좀 너무 빠져있다. 빠져야 돼요. 이것도 미쳐야 된다고요.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근데 애토미에도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고 AI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AI 활용하는 거. 그래서 챗GPT, 제미나이, 그록 핸드폰에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깔려만 있으면 안 되고요. 매일 활용하고 계셔야 되고요. 새로운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를 많이 해보세요. 활용이라는 게 자꾸 써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고요. 자꾸 써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패턴이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처음에 잘 못하니까 느려요. 근데 이게 패턴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일하는 면에서 잘한다라는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빨리 하면서 대충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뭔가 정확하게 하고 진짜 아주 꼼꼼하게 하는 걸 원해요. 그러면서도 속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석이조잖아요. 네? 꼼꼼하게도 하면서 속도를 낸다는 거는 AI 때문에 가능합니다. AI는 정말 빈틈이 없어요. 물론 이번에 이런 건 있었어요. 한글이 자꾸 깨져서 나오니까 디자이너분들은 한글 안 깨지게 만들 수 있죠. 네?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완성도를 가만 보면 디자이너로 만든 게 훨씬 깔끔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AI를 그냥 얘한테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해줘 이렇게 하는 거로 나온 결과물을 보면 확실히 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떨어져요. 그런데 속도 면에서는 엄청 따라잡았잖아요, AI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퀄리티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활용해야 익숙해집니다. 연습이거든요. 연습.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해봐야 돼요. 새로운 거 늦잖아요. 속도가 늦고 있는 거를 빨리 하게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애터미 슬로건 결단 빨리 하셔서 빨리 행동으로 옮기시고 거기에 몰입해서 결과를 낼 때까지 끝까지 몰입하는 거. 네. 그리고 AI 계속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이제 좀 멀리 갔다 오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